자, 하나만 더 할게요. 125페이지 아래 원자 반지름에 대한 거 봤습니다. 자,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이온 반지름.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온 반지름. 3번. 이온 반지름. 별표 3개짜리. 역시. 수능에 100%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별표 3개짜리를 쳐줍니다. 하지만 이걸 전부 다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보다, 내신보다 수능이 좀 더 쉽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두 개예요. 잘 봐. 금속 원소의 경우에 전 시간에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진다고.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박스를 적어주는 이유는 교재에 없기 때문이고요. 이걸 잘 연구해서 잘 외워두면 써먹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금속성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니네들 금속성이 제일 강한 원소 알고 있는 애 중에 누구라고? 칼륨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줬어. 원자 반지름은 증가. 그럼 아까 했던 거죠. 칼륨이 제일 커, 플로린 작아. 리튬, 나트륨, 베릴륨, 붕소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 맞지, 그치? 이해됐니? 이걸 한 방에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됐어? 그럼 원자 반지름 증가요. 그럼 이쪽 아래쪽에 있는 애는 금속이고요. 이쪽 위에 있는 애는 비금속 맞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14족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되죠. 하나라면 7개를 받아야 되지. 하나 버리는 게 낫고요. 2개라면 6개를 받아야 되지. 2개 버리는 게 낫고요. 3개라면 5개를 받아야 되지. 3개 버리는 게 낫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해요. 됐나요? 그럼 뒤쪽에 있는 애 한번 볼까요? 14족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원자과 전자가 4개라면 4개 버릴래, 4개 받을래? 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도체에 사용하는 거야. 됐니? 그럼 15, 16, 6, 7, 8 이렇게 있는 애들은 5, 6, 7 이렇게 있는 애들은 버리는 양보다 받는 양이 적죠. 그러니까 받는 게 더 유리해서 비금속성이 강할수록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온 반지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제목이에요. 1번 누구? 2번 누구? 얘는 이렇게 내리면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누가? 금속이. 이걸 맞추는 게 니네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 되기 쉽다. 됐니? 그럼 다시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다. 누가? 비금속 원소가. 자, 첫 번째 찾을 수 있겠니? 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금속 원소는 원자라는 단어를 쓸게요. 원자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될 건데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잘 보세요. 이것도 한 번만 리튬 3번이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됐어? 그럼 맨 바깥쪽 껍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7개를 받든가 하나를 버리든가. 그럼 이 맨 바깥쪽에 있는 걸 버리겠지, 그지? 그럼 리튬 양이온이 되면 2개의 전자밖에 안 갖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전자는 1s의 두 개의 전자예요. 그지? 만약에 이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도 존재하면 그건 들뜬 상태가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싸움의 원리상 1s에만 가득 차야 되는 거 맞지? 2s나 2p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지. 양이온이 되는 금속은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 되는 거 맞지? 그때 껍질도 같이 버려요. 됐어?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버릴 때 껍데기도 같이 버려. 그럼 양이온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지. 이해되니?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면 얘랑 정반대예요. 틀리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버릴 때 껍데기도 같이 버려. 됐어? 그럼 원자가 크겠니? 이온이 크겠니? 원자 크죠. 껍데기를 버렸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부등을 어떻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원자가 졸라 컸었는데 껍데기를 버렸으니까 작아지는 거 맞죠? 이해됐니? 그렇다면 요때 작아진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양이온이고요. 요때 원자는 무슨 원자라고? 금속 원자. 요걸 맞추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셨나요? 한쪽만 하세요. 한쪽만 정확하게. 그럼 얘 한번 해볼까? 원자 반지름이 있었어. 이온 반지름이 있었어. 야, 그럼 얘는 원자 반지름이 크겠니? 이온 반지름이 크겠니? 완전 반대여야 된다 그랬어요. 됐나요? 둘 중에 하나만요. 얘는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원자는 조금 했었는데 이온이 될 때 졸라 커지는 애가 있다면 아, 이 녀석은 음이온이구나. 이 녀석은 비금속이구나. 이걸 맞추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헷갈린다면 둘 중에 하나만. 양이온이 될 때 껍질을 버려. 그러니 작아져.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과생이니까 왜까지 가셔야 돼요. 왜 작아지니? 그럼 껍데기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잰 길이와 여기까지 잰 길이는 같아야만 되죠? 근데 실제로는 더 작아져요. 껍데기를 버려서 요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는 졸라 작아져요. 껍데기를 버린 것보다 더 작아져요. 왜 그런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내려볼게요. 잘 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전자 껍질. 두 번째 뭐라고? 항상 언제나 유효 핵전. 그럼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감소한다 그랬죠. 그 감소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감소했으니까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그럼 질문. 유효했잖아. 됐니? 요거에 또 포인트를 맞춰줄게요. 잘 보세요. 리튬의 경우에 원자 번호 3번이었어.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세 번째 전자가 이렇게 있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표시해요.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3만 원이 있었어. 됐니? 전자 3마리지. 3마리한테 나눠줄 거야. 얘 10,000원, 얘 10,000원, 얘 10,000원. 됐니?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그랬지. 그래서 중간에 삥땅 치는 거야. 그럼 얘는 8,000원밖에 못 받죠. 이게 유효했전화의 개념이에요.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받고요. 뒤로 갈수록 적게 받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한 번만 더요. 리튬 양이온이 되면 전자가 2마리밖에 안 남지. 그럼 여기 3만 원을 얘 15,000원씩 가질 수 있죠. 어때요? 유효액 전하는 커지지. 전자의 개수가 적어지면 양성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하가 가지는 유효액 전하는 커집니다. 여기다가 쓸 수 있냐고. 그 단어를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유효액 전하가 변하는 걸 쓸 수 있냐고. 양이온이 되면 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되니? 그렇다면 감소했으니까 반지름은 작아진 거 맞지?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 당기는 힘이 더 세지죠. 그러니 증가하는 거 맞지? 원래 작아지는 것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완전 작아져요. 됐나요? 그럼 반대니까 얘는 완전 커지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도 한번 써볼까요?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전자 껍질수는 전자 껍질수 해볼까요? 플로린이라는 애가 있었어. 9번이야.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7개. 그래서 총 9개의 전자를 가지겠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플로린 2번인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8개를 채워야 되니까 2개에 8개. 되니? 그럼 껍질 수가 변하니? 안 변하죠. 됐어요? 껍질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 녀석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증가하는 이유는 껍질 수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 유효액 전하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아요. 전자 9마리가 나눠 가졌었는데 얘 10마리가 나눠 갔겠지. 됐어? 그럼 9만 원이 있어서 만 원씩 가졌는데 9만 원을 9천 원씩밖에 못 갖게 되는 거죠.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죠. 전자가 많아질수록 유효액 전하는 감소합니다. 그럼 원래 당기는 힘보다 작아지겠지.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작아진 유효액 전하만큼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커져요. 됐나요? 그럼 또 하나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지. 그 비밀이 뭐야? 여기는 전자가 7마리밖에 없고요. 갑자기 여기 전자가 8마리가 됐지. 없던 전자가 갑자기 들어왔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7명이 있었는데 똑같은 마이너스를 가진 한 마리가 또 들어왔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청력이 증가하겠지. 서로 밀어낸다. 청력이란 단어는 물리용어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청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 반발력이라는 단어를 써.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유액 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커져요. 이유를 찾았더니 전자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발력이 커진다면 밀어내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저 이온 반지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리튬이 크니 플로린이 크니? 원자 반지름 누가 클까요?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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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마그네슘이요. 베릴륨이요. 누가 클까요? 졸라 빨리 오셔야 됩니다. 됐니? 할 수 있겠어?
진짜? 자, 붕소 알루미늄이요. 너 당연히 크겠죠? 당연한 거 아니? 당연한 거? 당연한 거? 황산소. 너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됐니? 됐어? 자, 알루미늄, 염소. 너가 크겠니? 당연한 거 아니겠니? 원자반지름 꼭 골라옵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플로린, 나트륨. 누가 클까요, 반지름? 그봐, 하나만 익혀주면 되게 좋다고 그랬죠? 저 그림이요. 누가 커야 돼? 나트륨이 졸라 커야 되지. 그지? 그럼 플로린 마이너스와 나트륨 플러스입니다. 이해됐어? 이게 니네들이 외워줬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야. 한 번만 해볼게. 반드시 쓰세요. 내가 팁 적어준다 그랬죠? 저렇게 작은 팁도 적어주지만 수능용이라 그래서 이만큼 적어주는 거 있지. 주기율표처럼. 얘도 니네들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맞추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 적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이온이라고 해요. 원자반지름과 이온반지름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에 걸려요. 등전자이온. 이온이 무슨 뜻이라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그걸 이온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가 있어. 여기가 헬륨이지. 비활성 기체 헬륨 맞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기까지 됐지? 자, 수소는 수소 이온이 되겠지. 그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니? 됐어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 새끼 버리면 전자 두 개인 헬륨이랑 같아져? 절대로 안 돼. 됐니? 이 규칙성을 잘 봐. 리튬은 두 개 한 개 있어야 하나 버리지. 그럼 전자 몇 개 남아? 두 개 남죠. 누구랑 같아져? 헬륨이랑 같아져. 됐어? 그럼 베릴륨은 이온이 될 때 누구랑 같아져? 헬륨이랑 같아져. 그럼 붕소는 누구랑 같아져? 헬륨이랑 같아져. 되니? 그럼 14족 원소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오고요. 화살표를 다시 한번 쳐볼게. 질소는 일로 가면 한 셋, 넷, 다섯 칸 가야 되지. 그게 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네온이랑 같아지고 얘도 네온, 얘도 네온이랑 같아져요. 그럼 다시 한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Cl, 아르곤. 자, 나트륨은 네온으로 갈 거야? 아르곤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 네온으로 가는 거예요. 얘 네온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네온으로 가요. 14족 원소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으니까 시험 문제 못 내고요. 2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보이니?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그럼 칼륨, 칼슘 남았죠?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갈 거야? 멀리 갈 거야? 위로 가는 게 빠르죠. 그래서 한 단계 앞으로, 두 단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 보이니? 이게 주기율표의 규칙성이거든요. 이 뒤에도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안 배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렇다면 수소와 이온은 여기 누군가로 가야 되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 지구 전 우주에 얘는
수소이온이 딱 되는 순간 그 누구와도 똑같지 않아요. 전 우주에 유일하게 독보적인 딱 하나의 존재,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서 전 지구인들이 우주를 만든 최초의 기본 입자가 뭐야? 양성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세월이 지나고 깨부셨더니 쿼크가 나왔던 거죠. 그만큼 수소이온은 정말 특이한 녀석이에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지도 않죠. 잘 외워주세요. 그러니 등전자이온이란 건 헬륨이랑 전자 배치가 같은 애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 시험지에 낼 수 없어. 이거 안 나와요. 그렇다면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은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이게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르곤이랑 전자 배치가 같은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렇게 두 종류로 묶어서 꼭 외우세요. 시험 볼 때 써놓고 외워. 자, 첫 번째요. 네온과 10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네온과 전자 배치가 다 똑같은 애.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세요. 순서대로.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 중에 원자반지름이 제일 큰 애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일 작은 애는 알아요. 원자반지름 제일 작은 애, 니네가 알고 있는 애 중에 누구라고? 그런 걸 외워달라고. 자, 다시요. 그럼 이온 반지름 파트로 만들어 볼까? N, O, F, Na, Mg, Al.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니네 주기율표 써봐서 알잖아. 하나를 찾는 것보다 쫙 써놓고 지우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원자반지름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온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까지. 자,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클까요? 한무대기예요. 자, 두 번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은 애. 원자반지름은 누가 클까요? 질소 밑에 인, 황, Cl, 칼륨, 칼슘. 이게 5개밖에 없죠. 다시요.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클까요? 이 두 가지를 꼭 써놓고 시험 보세요. 인, 황, Cl, 칼륨, 칼슘. 문제에 2, 3주기 원소 중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 6개요. 3, 4주기 원소 중 그러면 아래 거 5개요. 니네 6개 낼 거야, 5개 낼 거야. 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박스 치고 외웁시다. 됐니? 자, 이것도 한꺼번에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한꺼번에 빨리 하세요. 전부 한꺼번에.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한꺼번에. 잘 봐.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게. 하나, 둘, 띄고 하나, 둘, 띄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전부 다 이쪽 방향이에요. 다시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아, 전부 다 이쪽 방향이야. 아, 전부 다 이쪽 방향이야. 됐어?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잘 보세요. 플로리는 9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차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럼 플로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첫 번째에 2개가 차고 두 번째에 8개가 차는 거 맞죠?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나트륨은 11번이었어요. 2개, 8개, 하나가 찼었지, 그지? 나트륨이 양이온이 돼버리면 맨 끝에 얘를 버리는 거 맞지? 그러면 지워볼게.
나트륨 이온과 플루오린 이온은 껍질 수가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됐니? 그게 등전자 이온의 특징이에요. 여기 써있는 이온들은 전부 다 껍질 수가 같아. 그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껍질 수와 유액 전환. 껍질 수가 다 같다면 유액 전환은 뭘 골라오는 거라고? 원자 번호를.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화가 커지는 거 맞지? 그러니 더 세게 당기겠죠. 반지름은 작아지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쫙 써놓고 부등호를 졸라치는 게 제일 빨라요. 됐니? 그렇다면 여기요. 플루오린 나트륨 누가 크겠니? 보여? 이 차이 보여? 그래서 여기만 부등호를 반대로 꺾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여기만 부등호를 반대로 꺾는 거야. 이렇게. 이걸 한꺼번에 써놓고 시험을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건 미친 짓이야. 됐니? 미치도록 외우세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다 이 녀석으로 풉니다. 됐어요? 133페이지 적용입니다. 8번이요. 133페이지 8번이요. 그림은 A2 플러스와 B-의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2 플러스 전자 몇 개야? 10개죠. B- 전자 몇 개야? 10개죠.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됐어? 그럼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니?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니?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야. 아,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NOF, Na, Mg, An 이렇게 순서대로 두 줄을 써놓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됐니? 부등호를 칠 때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아, 플루오린 졸라 작아 이렇게 이걸 연습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됐니? 그러면 2 플러스니까 얘를 고르는 거 맞지? 마이너스니까 얘를 고르는 거 맞지? 됐니? 얘가 A, 얘가 B예요. 이해됐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 원자과 전자수는요. 얘 17족 7개, 얘는 12족 2개. B가 7개죠. 기억은 X. 마그네슘과 플루오린은 같은 주기니 X.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보세요. 원자 반지름 누가 크다고? 얘가 크죠. 부동은 이쪽으로 됐잖아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녀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9번입니다. 표는 2주기 원소 A, B, C, D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2주기 원소라고 써 있어. 2주기 원소라고 써 있어요. 리, 배, 붕, 탄, 질, 산, 플루오린, 네온.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거니까 지워.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거니까 지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원자 반지름 한번 써볼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친다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유효액 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겠죠. 그래서 하나 외워주는 거죠. 이 주기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 그럼 여기서 꺾어져야 된다는 것도 외울 수 있지. 그래서 저거 적어주는 거예요. 플루오린은 굉장히 작구나. 그러면 얘는 원자 반지름 이렇게 부등호 치는 거 맞지? 그지? 일단 하나 됐어. 그럼 앞에 거 금속
뒤에 거 비금속. 되니? 그럼 얘는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양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만요. 감소. 얘네들은 음이온이 된다 그랬지.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 됐어? 잘 보세요. 원자 반지름이 A가 152였는데 이온이 60이야. 150이었는데 60이야. 감소한 거 맞죠? 됐어요? A에다 쓰세요. 금속. 그걸 찾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다시요. B는요. 112였는데 31이지. 뭐라고? 금속. 되니? 다시 한번 C는요. 73이었는데 140 됐지. 어때? 커졌어. 뭐라고? 비금속. D 뭐야? 비금속이지. 됐니? 그럼 금속 중에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앞에 있는 애라고. 됐어? 비금속 중에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앞에 있는 거라고. 그럼 A와 B 금속 중에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원자 번호가 작은 거라고. 됐니? 비금속 중에 앞에 있는 애가 원자 번호가 작은 거라고. 그럼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원자 번호가 작은 거야? 비금속이 작은 거라고. 됐니? 그럼 A, B, C, D 중에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애. 됐니? 그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 이해됐니?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2단원은 맞죠? 니네 1단원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졸라 많이 틀려와요. 왜요? 빠삭하게 안 외우거든요. 쉽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외워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어. 양적 관계나 농도 같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공부하고 시험에 임한다. 생각보다 졸라 많이 틀릴 예정입니다. 1단원 끝나고 화학 버린 애들 많거든요. 2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학 버린 애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어려워요. 단 졸라 외워주세요. 헷갈리면 안 헷갈리는 쪽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로. 됐니?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외우는 거예요. 아, 금속, 비금속, 이주기의 금속은 앞쪽에, 비금속은 뒤쪽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되니까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가 원자 번호는 제일 크게.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원자 번호는 제일 큰 애. D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크죠. A가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애예요. 됐니? A와 B는 비금속 원소이다. X.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애가 누구라고?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 니은 X. 비금속인 D는 음이온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이런 시험 문제들을 10개 정도 풀어놓으면 니네들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팁들을 졸라 써주는 거야. 되니? 내가 니네 1단원 할 때도 팁들 막 적어주고 이거밖에 없거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알려주죠. 내용이 없어요. 활용도가 문제예요. 내용이 없어. 반지름 뭐 커요. 그걸 읽어서 뭐 할 거야?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단 말이죠. 니네들은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귀신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되니?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좀 외워질 때까지 바삭바삭하게. 그게 다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자가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마지막 등전자 이온 어떻게 쓴다고? 적어놓고 부등호를 치세요. 똑같은 거 두 줄 적어놓고 이온에다가 체크한 후에 됐니? 하나만 기억.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여기 6개 중에 플루온. 그럼 여기로 부등호 반대로 꺾는 거 맞지? 다시요. 니네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칼륨이요. 그럼 이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는 거 맞죠? 됐어?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다 저쪽으로 얘만. 이걸 써놓고 시험을 보세요. 그래야 덜 헷갈리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 대미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다음 시간에 2시간 동안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설명할 겁니다. 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가 한 대 버무려지면 수능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알고 있다고 문제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습해 오시고요. 이온화 에너지 졸라 열심히 해서 한꺼번에 굉장한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